정제 플러스 편인도 합이잖아. 이것은 뭔 말하냐면 정제 플러스 편인은 남의 속사정 들어주기를 말하는 거야. 통변하면. 편인은 속사정이죠. 편인은 속사정이고 꿍꿍이고 작전이라 그랬죠. 정제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꿍꿍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제, 정인이 이렇게 합들어, 난 정제, 정인이, 편인이 합들었거든. 정제, 편인이. 맨날 사람들이 와서 속사정 얘기야. 사람 속사정 얘기하는 거 듣는 사람이야. 난 그걸 갖다 서비스하는 걸 말하는 거야. 편인, 왕, 정제, 약은 그런 서비스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편인, 왕, 정제, 약은 항상 만나는 사람도 먼 곳에서 만나. 원행 속에서 만나. 원행에서 만나. 편인, 왕, 정제, 약은 먼 데서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는 뜻이고, 정제, 왕, 편인, 약은 가까운 곳에서 만나. 인왕 제약이지, 정제약이지. 그건 저기 외국인 만나야 되지. 병자도. 어디서 들고 와야 돼? 소련, 멕시코, 일본, 미국. 난 정제왕. 편인 약이죠. 우리 집사람 우리 집 이웃 동네 5분 거리야. 이거 운명이야, 운명.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근황식신, 무인성 근황식신생제는 집 근처에서 만나는 겁니까? 멀리 안 가죠. 아니, 제왕, 무인성하도 제왕, 인약이라고 하면 가까운 곳에서 만난다는 뜻이잖아. 이 관계를 해서 정제라는 자체는 속을 말하는 거고, 편인은 상대방이 꿍꿍이를 말해서 속사정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자금 주고받는다는 뜻이요. 근데 정제, 정인 이런 상극 자체 같은 경우는 대개 이런 상극은 정제, 정인의 상극은 이제 정통으로 상극됐잖아. 음음됐다든가 양양돼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 자체 같은 경우는 되게 적극적인 이렇게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다가 자기 것을 갖다가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립되고 싸워야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극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경쟁하다잖아. 결국 경쟁하다. 이건 합의됐다는 얘기잖아. 오행에서는 극, 음양으로는 합이잖아. 그래서 뭔가 합의된 것을 얘기해야 되고, 정제 플러스 편인, 편제 플러스 정인 이걸 얘기하는 거고, 편제 편인하고 정제 정인은 상극됐다는 얘기가 치열하게 싸운다는 뜻이야. 대립됐다는 뜻이고 경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탐제 개인 같은 이런 거는 이런 쪽에서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결국은 이건 왕세로다가 있을 때 빠르고 늦음이야. 대개 정인 왕의 정제가 약하면 서서히 그렇게 물들어간다는 뜻이고, 응? 정제가 왕하고 정인이 약하면 빠르게 그렇게 한다는 뜻이야. 응? 쉽게 얘기하면 미인계를 쓰면 안 넘어갈 것 같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고, 금방 넘어가는 사람은 차이지. 미인계나 탐지 돈을 가지고 했을 때 돈으로다가 이렇게 충분히 먹힌다는 뜻이요. 이 뜻이요. 정제정인. 그래서 이렇게 통변하면 정인이라고 하는 인품과 품위를 지켜야 될 사람이, 정제라고 하는 시장 바닥에 나가서 시장 논리, 돈 논리에 품위를 갖다 손상시키다는 뜻이잖아. 그럼 자기 인격을 손상해서 돈 버는 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자기 인격 손상해서 돈 버는 게 뭐야?
그래서 정인격, 정제, 제극인 팔자들이 대개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대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저기 술집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유형들이 많다는 얘기가 바로 그 여기에요. 정인이라는 자체가 정제에다가 극인을 갖다 했다는 건 자기 인품 팔았다는 뜻이에요. 현재 시장에다. 정제격의 정인의 제극인은 통변이 물질 논리에 사는 사람이 정인이라는 인품, 좀 더 품위를 지키고자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쫓아갔다는 뜻이요. 그 의미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정제가 정인을 제극인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질 논리를 쫓아간 사람이고, 자기가 정인격의 제극인은 자기 처지가 그럴 수밖에 없는 물질 논리에 자기의 어떤 향방을 갖다 이렇게 팔렸다는 뜻하고는 의미가 달라. 유혹에 넘어갔다는 거하고는 달라. 그래서 정제격의 제극인 된 사람은 그걸 당연시하고, 정인격의 제극인 된 사람은 그래도 자기 이 정인이라는 이 품성은 가슴에 남아있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단하게 설명한다는 게 또 했는데, 편인 제극인은 대개 우리가 이게 편인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통변할 때 보통 타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타성에서 벗어나다라고 통변하지, 편인, 편제, 타성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통변하죠. 그럼 편제가 편인으로 가는 것도 있어. 그럼 이게 신식인 사람이, 신세대적인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이 타성에 젖어지다고 통변해야 되지. 구시대적으로 간다는 뜻이지. 체육복 입고 왔으니 설명을 한번 해보자. 설명해봐. 이 편제가 편인이잖아.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응? 굉장히 신식 같아도 굉장히 신식이지. 선생님들은 체육복은 편인이 입는 거예요. 편인이 체육복을 입는 거고, 편인은 내 편한 대로 옷을 입어 되게. 편제는 문 앞에 나서는 순간 그래도 세수하고 드라이 안 하면 문 밖에 못 나가는 줄 알아. 편제는 상대방한테 나를 항상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보이려고 하는 게 편제적 발상이야. 이렇게 달라. 그럼 요거를 때 오늘은 편인했다는 뜻이지, 체육복 입었으니까. 오늘 개의 날인가? 체육복 입어야. 만약에 편제 날이었으면 양장 입고 왔을 뻔한데, 이런 얘기죠. 그래서 편제, 편인, 제극인 같은 거 선생님들이 이렇게 두 개를 설명하는 건데, 어떤 순서가 이렇게, 자기 습성은 그래도 어떻게 통변하면 자기 마인드, 자기 생각은 항상 편한 게 중시하죠. 편한 게 타성에 젖었죠. 자기 편함은 항상 타성에 젖었죠. 그래도 노력하는 것은 항상 타성에 젖지 않고 벗어나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집안에서 성장 배경은 타성에서 벗어나라고 늘 일깨우는 환경 속에서 늘 타성에 젖어지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죠. 이걸 해석을 해야죠. 이거는 두 글자니까 이렇게 되는데, 세력이 요 두 글자에서도 세력이 대개 그 편제가 왕하고 인약하게 되면 편제가 왕하고 인약하게 되면 현실을 직시하고, 재성이 왕하고 인성이 약하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논리를 따라. 타성에서 벗어난다는 게 별거 아니야.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따른다는 뜻이야. 그럼 이 사람이 한생적 현실을 따르겠어? 현실을 따른다는 게 그게 별거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옳지 알고 사는 현실을 따른다는 얘기야. 근데
운이라는 게 무술 기회로 갔지. 경자 신축으로 가고 이민 개미로 가면 인성이 왕하지. 인성이 왕해지지. 그럼 무슨 윤리에 따라? 미래가 앞이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저 인간하고 같이 있으니 앞이 안 보여. 이게 보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자년부터. 생각이 바로 바뀌는 걸 갖다 우리는 한눈에 보고서 언제 가면 마음 바뀌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 그리서부터 마음 바뀌면 얘기하는 거지. 응? 오늘 개해날에 인왕해졌지. 살랑살랑 응?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답답해지는 거고 미래를 생각하는 운이잖아. 인성은. 이런 생각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정신교화 받으러 오신 거예요.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운 따라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재능이에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 생각해도 잠깐 운 따라서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이라고. 가깝게 사는 사람이 편재죠. 가깝게 사는 사람이 편재죠. 가깝게 사는 사람이 편재예요. 멀리 사는 사람이 멀리 사는 게 인성이에요. 거리를 얘기 안 했구나. 거리. 재성이 가까운 거예요. 인성은 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기 선보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려면 멕시코 여자를 데리고 와라. 뭐 멀리 가서 인왕하니까 나는 재화하니까 가까운 수 없죠. 그게 제 인이야. 여자를 옛날에는 요즘은 비행기가 있으니까 멕시코죠. 옛날에는 인왕하고 제약하면 이웃마을에서 보쌈을 하라 그랬어. 이웃마을 가기가 쉬워. 부모 모시고 사는 며느리 자식은 부모 입장에서는 진상이지 저거. 그지? 맨날 흉볼 거 아니야. 근데 1년에 명절 때 잠시 가고서 온 딸 아들이 엄마 아버지 밥 사주러 가고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네가 최고다 그러지. 그리고 또 네가 최고다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사는 며느리 아들 흉보겠지. 네? 그런 거에 대한 이간질적 요소도 여기에 있어. 가족은 가까이 지내면 안 돼. 싸워. 멀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지. 이게 제극인이에요. 포괄적인 제극인. 그래서 제극인 가까울수록 거리를 둬라. 가까울수록 거리를 둬라. 거리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제왕이죠. 일왕자들은 거리 조절을 하죠. 근데 되게 실질적 거리 조절을 한 건 인왕제약이에요. 마음적 거리 조절을 못한 것은 인왕제약은 마음적 거리 조절을 못해요. 정신적 거리 조절을 못해요. 인왕제약한 부모가 재산이 100억 있다 칩시다. 가까이 산 자식한테 재산을 주었어요. 1년에 한 번 명절에 와서 후끈하게 밥 사주는 자식한테 재산 주었어요.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서 헷갈리지 마. 가깝게 살면 장땡이라고, 가깝게 살면 흉어물만 잔뜩 보여.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법이요. 그리고 또 내 또한 그러고 있다는 뜻이요. 가까운 사람은 맨수, 멀리 있는 사람은 좋아 보이는 것. 이런 심을 갖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적과 악운을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편협적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인왕제약이 그런 거예요. 내가 친절해야 될 부분을 갖다가 상대방이 나한테 불친절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인왕제약에서 차지해요. 교란작전이라고 할까? 교란작전이라고 좀 웃기다. 회사 같은 데서나 집안에서 거리 조절의 실패로 인해서 불화를 만들고 있음을 자기가 몰라. 그게 제일입니다. 난 시골에 가면 아버지하고 거리를 100m를 뒀었어. 요즘은 그래도 아버지가 아파서 10m 정도는 두지. 내가 가깝게 하면 가깝게 모시고 있는 형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
뭐든 형님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샤바샤바샤바 이렇게 얘기가 되면 모시고 있는 사람들, 모시고 있는 형님은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걸 부모 자식 시간으로 얘기하니까 이게 해석하는 거지만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떤 관계 속에서 제의는 인간관계 거리 조절 자체를 못해서 불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라 이 뜻이요. 이해됐나? 제왕인약은 가까운 듯하면서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인왕제약은 멀찌감치 두고 마음은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왕제약한 사람들은 자주 연락하고 소식을 전해야지 되지. 제왕인약한 사람들은 자주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용돈 많이 주지. 인왕제약한 부모한테 자주 찾아간다고 용돈 안 줘. 머리를 좀 써봐. 그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화예요. 인왕한 부모한테는 멀리 있는데 전화 자주 하는 것이요. 그런 자식을 최고로 치지. 소식 전하면.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왕 무인성이잖아. 네. 자주 찾아가면 있는 거 다 내어준다는 뜻이야. 자주 찾아가는 방식을 취해야 돼. 머리를 써야 돼, 머리를. 전화하는 거 안 좋아해요. 전화하면 일단 자주 찾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고 얘기하자는 뜻이에요. 인왕한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거리 두고 하든. 그래서 그렇게 자기 그림을 갖다 공부하시면 돼요.